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관리회계 중에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2시간 동안 제가 대체 가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체 가격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은 대체 가격의 개념 그리고 그 대체 가격의 결정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체 가격이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대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사업부 간에 부품이라든지 꼭 뭐 부품이 아니더라도 뭐 사업부 간에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가격을 우리가 대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회사 간에 독립된 그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 아니고요. 회사 안에 존재하는 뭐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회사 안에서 존재하는 이 사업부 내의 이 거래 가격, 그것을 우리가 대체 가격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전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이전 가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업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부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독립적인 독립재산제를 하는 그 사업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대체 가격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사업부의 성과평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사업부 성과평가를 공부할 때 그때 사업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사업부 간에 거래를 할 때의 그 어떤 대체 가격, 그 대체 가격의 개념과 결정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부 간의 회사 내에 사업부 간의 대체 가격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자, 그러면 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부는 공급을 하는 사업부, 즉 공급을 한다는 것은 이제 판매를 한다는 말이 되겠죠. 판매를 하는데 회사 외부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사업부에 판매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공급 사업부가 있을 테고 또 어떤 사업부는 매입을 하는 사업부가 있겠죠. 구매 사업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 사업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공급 사업부는 뭐 회사 내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이 대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업부의 매출액을 결정을 하게 돼요. 사업부의 매출액을 결정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공급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하면 그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공급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죠?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을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공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공급 사업부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사업부는 구매를 하는 사업부죠. 그러니까 구매 사업부인데 이 구매 사업부는 결국 매입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매입을 하는 사업부니까 결국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매입이 되는 거예요.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자, 구매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매입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구매 사업부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을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회사 내에 두 사업부 간에 거래를 하는데 공급 사업부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다른 사업부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두 사업부 간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거래 가격이라고 이 대체 가격이 정해지고 나면 어떤 사업부는 매출액이 되고 어떤 사업부는 매입액이 되니까 결국은 그 사업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겁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체 가격이 왜 중요한 거냐? 공급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매출 수익이 된다. 구매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매입액이 된다. 자, 어쨌든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대체 이 사업부 간의 대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아예 회사 밖에서 사오는 것이 좋으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문제하고 비슷한 것이냐, 이것은 회사에서 자가 제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회사 밖에서 사오는 것이 좋으냐, 외부 구입, 즉 자가 제조 외부 구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공급 사업부나 구매 사업부나 회사 전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 사업부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이익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공급 사업부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체 거래를 하는 것이, 회사 안에서 대체 거래를 하는 것이 회사 밖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체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가격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가격을 잘못 결정하게 되면 누구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누구는 손해를 보게 돼요. 성과 평가를 할 때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공정하게 누구나 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선택이 되어야 하겠다. 대체 가격은. 자, 그래서 대체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 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 목표 일치성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도 이익을 보고 대체 거래를 하는 각 사업부의 입장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즉 기업 전체와 각 사업부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대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자, 그게 바로 목표 일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성과 평가.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 어떤 사업부는 공급 사업부가 되고 어떤 사업부는 구매 사업부가 되죠. 어쨌든 그 사업부들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대체 거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평가를 할 때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각 사업부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체 가격이 공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부의 이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평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가격을 결정할 때는 성과 평가를 역시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율성은 결국은 각 사업부의 이익을 자,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각 사업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가 다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율성. 그 다음에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준최적화라는 문제인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면 자, 사업부의 이익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회사 전체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회사 전체에는 손실이 되는, 손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각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는 작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안에 있는 작은 회사.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각 사업부는 자기 사업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회사 전체에는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준최적화, 한마디로 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도 역시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가격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체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한 예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바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사업부 간의 그 거래, 사업부 간에 하는 거래, 그것을 우리가 대체 거래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부 간에 하는 거래, 그것을 대체 거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대체 거래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을 대체 가격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안에 자, 사업부 1이 있고요. 사업부 2가 있습니다. 자, 사업부 1은 부품 A라는 부품을 회사 밖에서 사오고 있어요.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매입을 해서 그 부품을 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품을 밖에서 회사 밖에서 100원에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에 부품을 매입을 해서 그 부품을 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업부 1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완제품은 예를 들어서 뭐 150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사업부 2는 자, 원재료를 매입을 해와서 부품 A라는 부품을 만들어서 밖에다 팔고 있는 겁니다. 밖에다 팔고 있는 거예요. 부품 A를 밖에다 팔고 있어요. 회사 밖에 팔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고 있냐? 1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 1은 부품을 사오고 있죠? 사업부 2는 부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그런데 100원에 팔고 있고 100원에 사고 있네요. 그 말은 회사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 부품 A의 시장가가 1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부품 A의 외부 시장 가격이 100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부 1은 100원에 사오고 있는 거고 사업부 2는 100원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좀 이제 여러분들 언뜻 보면 좀 웃기죠? 아니 회사 안에 사업부인데 왜 제각각 움직이지? 그게 이제 사업부제인 겁니다. 회사 안에 있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업부 1은 100원에 사오고 있고 사업부 2는 100원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부품 A를 지금 한편으로는 외부 구입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품 A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사업부 1과 사업부 2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사업부 1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부품을 지금 밖에서 지금 사오고 있는데 우리 회사 안에 사업부 2도 부품 A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품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기왕이면
회사 안에 사업부로부터 다른 사업부로부터 그냥 부품을 사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업부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부 1은 이제 매입을 하는 사업부가 되겠죠. 그래서 구매 사업부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부 2는 어떻습니까? 사업부 1에다가 공급하는 사업부잖아요. 그래서 사업부 2는 공급 사업부가 되는 겁니다. 자, 사업부 1은 구매 사업부가 되고 사업부 2는 공급 사업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대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구매 사업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구매 사업부. 지금 부품 A를 살려고 하는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구매해 오는 거니까 매입을 할 때는 싸게 사올수록 좋은 거예요. 매입 가격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심지어는 공짜로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매입 가격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공짜가 좋아요. 심지어는. 어쨌든 매입 가격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최저 한도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지금 사는데 내가 아무리 비싸게 사도 얼마 이상은 못 줘라는 상한선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파시는 그런 상인분하고 어떤 뭐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옷이라든지 뭐 좋아요. 어떤 것이든.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내가 저걸 사고 싶은데 근데 싸게 사면 살수록 난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인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옷을 아무리 사고 싶지만 100원 이상은 못 사. 100원 이상은 못 줘. 왜? 나도 예산의 어떤 나도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있겠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0원 이상은 못 줘. 100원 이상은 무리야. 자, 그렇게 생각하는 상한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매사업부의 입장에서 보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저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상한선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무리 내가 비싸게 매입을 해도 얼마 이상은 안 돼라는 상한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상한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상한선이 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상한선이니까 최고 가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최고 가격. 최고 대체 가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매 사업부 입장에서는 최저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최고 대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최고 대체 가격은 결국은 뭐냐? 현재 내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현재 내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원에 외부에서 지금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100원 이상 줘가면서 내부 대체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오히려 난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부에서 100원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100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가격은 외부 구입 가격이 됩니다. 외부 구입 가격. 자,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대체 거래, 대체 가격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돼요. 자, 그때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별 다른 내용이 없으면 일단 외부 구입 가격이 최고 대체 가격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부 구입, 지금 100원의 외부 구입하고 있잖아요. 100원 이상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0원에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대체 가격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구매사업부는 사오는 매입하는 거니까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공급사업부는 말 그대로 이거는 공급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제조를 해서 그래서 공급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조를 하려면 제조하는데 원가가 들어갑니다. 설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급사업부의 입장에서의 대체 가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구매사업부에 비해서는. 그리고 설비, 우리가 뭐 특별 주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받지만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또 뭐가 또 필요하냐면 유휴설비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가격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죠. 왜? 매출액이 되니까요. 매출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좋다. 자, 그런데 그래서 판매 가격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최고 또는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존재하냐? 내가 아무리 싸게 판매한다고 해도 얼마 밑으로는 안 돼. 뭐가 존재해요? 하한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 가서 어떤 상인분하고 이렇게 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옷에 대한 가격을 흥정을 한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입장과 그 판매하는 상인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매하는 상인의 입장이에요. 내가 싸게 해줘도 얼마 밑으로는 못 줘. 왜? 나도 원가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판매해도 얼마 밑으로는 안 돼. 뭐가 존재합니까? 최저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최소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급사업부의 입장에서는 최저 대체 가격이 존재하게 돼요. 최저 대체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최저 대체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뭘 생각이 됩니까? 제조를 해야 되니까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의 원가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산 능력 생각을 해야 되고 생산 능력에 따라서 그 유휴 설비가 존재하는지도 존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최저 대체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휴 설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공급사업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원가에 대한 자료, 생산 능력과 유휴 설비 등등에 대한 자료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공급사업부를 조금 더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급사업부의 부품 가격하고 원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 공급사업부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한 개당 25원, 직접 노무 원가는 한 개당 2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한 개당 25원 해서 자, 요거 보면은 결국 변동 제조 원가가 얼마? 변동 제조 원가가 지금 한 개당 70원, 한 개 제조할 때마다 한 개당 70원씩 변동 제조 원가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왔네요.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지금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 10,000원. 요거는 총액이에요. 총액.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총액이에요. 그리고 최대 생산 능력은 지금 1,000개인데 실제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부에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 700개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급사업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휴설비가 몇 개 있다? 300개의 유휴설비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지금 뭐 판관비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판관비가 있으면 판관비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판관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관비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공급 이 사업부 1이 뭐냐면 구매사업부였어요. 구매사업부로부터 300개를 주문을 받았대요. 구매사업부로부터 300개를 주문을 받아서 자, 이때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저 대체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단, 현재 유설비 300개 만들 수 있는 유설비가 있죠. 유설비를 뭐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사용 기회가 없답니다. 뭐 임대하거나 그럴 수가 없대요. 그냥 만약에 이 주문을 안 받으면 그냥 유설비는 그냥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에 대해서 먼저 해볼까요? 공급사업부 최대 생산 능력이 1000개입니다. 700개는 지금 외부에 그냥 판매하고 있어요. 300개 유휴설비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휴설비 300개가 있기 때문에 자, 300개 지금 다른 구매사업부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니까 그냥 유휴설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부 1로부터 300개를 주문받았으니까 그냥 유휴설비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 유휴설비는 임대하거나 다른 기회가 없어요. 이마저도 안 하면 그냥 놀아야 돼요. 자, 이 상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사업부 1로부터 300개를 주문받고 그리고 임대 등 다른 기회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300개를 제조해서 자, 공급을 할 때, 즉 내부 대체 거래를 할 때 이 공급사업부는 손해보면 안 되겠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최저 가격은 얼마냐? 이걸 결정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최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자, 일단 300개를 제조를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700개 하고 있는데 대체 거래를 위해서 300개를 추가로 또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300개를 만들면 무조건 변동 제조 원가는 무조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 변동 제조 원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지금 700개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외부에. 그런데 대체 거래를 하면 300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죠. 300개 추가로 더 만들면 총 1000개를 생산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 원가는 자, 이만큼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변동 원가는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동 원가만큼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더하기 뭘 또 회수해야 되냐? 자, 이 내부 대체 거래 때문에 혹시 내가 포기한 이익은 없을까? 내가 어떤 대체 거래 때문에 포기한 이익이 있으면 그 포기한 이익도 어디에서 회수한다? 대체 거래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 거래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 제조원가 당연히 회수하고 그다음에 포기한 이익이 있으면 그 포기한 이익도 대체 거래를 통해서 회수하고 이걸 다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원가는 자, 고정원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700개 생산 판매 하나 추가적으로 대체 거래를 해서 300개를 추가로 생산 하나 고정원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대체 거래를 하든 대체 거래를 하지 않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간에
고정원가는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고정원가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체 가격을 결정할 때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대체 가격이 대체 거래이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자, 이제 이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300개를 만들면 무조건 변동원가는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지만 제조원가뿐만 아니고 자, 대체 거래를 할 때도 판관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판관비가 혹시 들어간다면 이 문제는 판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판관비가 소요된다면 대체 거래를 할 때 소요되는 그 변동 판관비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판관비가 없어요. 그러면 25원, 20원, 25원 하면 한 개당 70원이었죠. 곱하기 300개만큼은 원가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회수를 해야 돼요. 21,000원만큼은 무조건 회수합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체 거래로 인해서 뭐 포기할 게 있나요? 임대 수익이나 뭐 포기할 거 없잖아요. 포기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대체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저 대체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21,000원의 변동원가는 무조건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로 인해서 포기한 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대체 거래를 하는 양은 수량은 300개예요. 그죠? 나누기 300개 하면 가격은 70원입니다. 그리고 이 70원은 어떤 거예요? 한 개당 변동원가죠. 그죠? 한 개당 변동원가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딱 변동원가만큼만 일단 회수를 하면 그게 바로 최저 대체 가격이 되는 것이다. 최저 가격이니까 70원이 70원보다는 높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사업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저 가격은 70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대체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체 가격은 최저 대체 가격이 있고 최고 대체 가격이 있는데 최저 가격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고 가격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죠? 최저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최저 가격은 70원이었죠? 최저 가격은 요거는 공급사업부의 가격입니다. 그죠? 구매사업부의 가격은 최고 가격이에요. 구매사업부가 줄 수 있는 최고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체 가격은 70원과 100원 사이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이다. 대체 가격은 70원과 100원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고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전체 입장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 전체 구매사업부, 공급사업부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결정만 되면은 모두가 다 만족되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아까 최저 가격이 그냥 변동원가 70원 나왔잖아요. 최저 가격이 변동원가 70원이 나왔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공급사업부가 조금 협상력이 약해. 그래서 그냥 최저 가격 70원으로 그냥 결정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최저 가격 7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공급사업부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사업부는 자, 내부 대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내부 대체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그냥 외부 정상 판매만 하겠죠. 몇 개? 그게 700개다 이거예요. 그게 700개인데 자, 한 개당 100원 곱하기 자, 700개 하면 7만 원만큼의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대체 거래는 하지 않으니까 7만 원이 그냥 매출액이 되겠죠. 그런데 변동 원가가 아까 한 개당 70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700개를 판매하니까 49,000원만큼의 변동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공원이익은 21,000원이겠죠. 자, 고정 제조 관전법가는 얼마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2만 원, 만 원이었나요? 예, 만 원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1,000원이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부 대체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정상 매출은 7만 원 그대로 발생하죠. 거기다가 300개를 70원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원 곱하기 300개 하면 21,000원만큼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변동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원가는 자, 한 개당 70원이었죠. 그러니까 70원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정상 판매하는 생산 판매하는 700개입니다. 49,000원만큼 변동원가 그대로 발생하고 거기다가 내부 대체 거래 때문에 300개를 또 생산하니까 70원의 변동원가가 또 발생하죠. 그럼 21,000원의 변동원가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총 매출액은 9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총 변동원가는 7만 원인 겁니다. 7만 원. 그래서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21,000원이 되겠죠. 자, 고정제조 관제원가는 대체 거래를 하든 하지 않든 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11,000원이겠죠.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제 차이는 이제 매출액이 21,000원 늘어나는데 변동 원가도 21,000원 원가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익 차이는 없어요. 고정 원가도 똑같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도의 가격 70원으로 만약 공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건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그대로 일단 유지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사업부 입장에서의 최저 대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영업이익 측면에서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의미가 된다.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자,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100원만큼 외부에서 매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70원만 주고 매입을 하면 되죠.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는. 원래 100원만큼 주고 매입을 하다가 이제는 70원만 주면 돼요. 한 개당 무려 30원만큼 구매사업부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몇 개에 대해서 300개. 300개에 대해서 30원이니까 얼마의 이익이 더 커져요? 9,000원만큼의 이익이 더 커지겠죠.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는 70원에 구매를 하게 되면 9,000원만큼 영업이익이 더 커져요. 공급사업부는 영업이익의 증가는 0입니다. 0. 그죠? 그러니까 구매사업부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공급사업부는 손해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익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만약에 자, 300개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저 대체 가격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아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자, 유휴설비에 대해서 이제 유휴설비를 9,000원에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유휴설비를 9,000원 받고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내부 대체 거래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대체 거래를 함으로써 나는 뭘 포기해야 됩니까? 9,000원만큼의 임대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포기해야 되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생산 능력이 1,000개인데 700개 정상 판매, 생산 판매하고 있고 300개 유휴설비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유휴설비를 가지고 사업부 1로부터 300개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이 300개에 대해서 유유설비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대체 거래를 하면.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300개 제조해서 공급을 하는데 손해를 보면 안 되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최저 가격은 얼마일까? 자, 이때 또 봅니다. 300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자, 변동 원가 발생하겠죠. 자, 이 문제는 판관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만 고려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변동 원가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포기한 이익이 있다면 그 포기한 이익도 나는 어디에서 회수를 해야 된다? 대체 거래에서 나는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봐요. 그러면 자, 이 변동 원가가 21,000원, 이건 당연히 회수해야 되고요. 대체 거래에서. 포기한 임대 수익은 얼마? 9,000원. 이것도 당연히 내부 대체 거래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저 대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21,000원 회수해야 돼. 포기한 임대 수익도 회수해야 돼요. 근데 대체 거래량은 몇 개? 300개입니다. 그럼 한 개당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자, 100원이 나오네요. 100원. 100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 대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대체 가격. 요거는 이제 공급 사업부의 최저 대체 가격하고 구매 사업부의 최고 대체 가격 사이에서 이제 대체 가격이 결정되는데 최저 가격도 100원이 나왔고 최고 구매 사업부의 최고 가격도 100원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볼 거 없죠. 내부 대체 가격은 그냥 100원으로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내부 대체 가격은 그냥 100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거래를 하더라도 외부 구입 가격하고 똑같이 그냥 100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가.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100원으로 해야만 회사 전체 입장에서도 구매사업부 입장에서도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도 모두 만족할 수가 있지 100원보다 비싸거나 높거나 또는 100원보다 낮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대체 가격이 결정이 되면 누구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1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가격은. 자, 만약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이번에는 자, 500개를 주문받았답니다. 유설비는 몇 개예요? 유설비는 300개인데 대체 거래를 하려면 50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럼 300개 유설비 300개만 대체 거래하고 200개는 안 하면 안 됩니까? 자, 그렇게 안 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500개 전량에 대해서 대체 거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때 최저 가격은 얼마냐? 자, 이 경우는 일단 유유설비의 대체적 사용 기회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생산 능력 1000개인데 700개 정상 판매하고 있고 300개는 유유설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체 거래를 이 상황에 대체 거래를 하려면 300개는 유유설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0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거래를 하려면 정상 판매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정상 판매는 몇 개밖에 못 해요? 500개밖에 못 해요. 자,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봤죠? 특별 주문할 때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유설비는 자, 사업비 1로부터 500개를 주문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 판매는 내부 대체 거래를 하려면 정상 판매 200개를 포기한다. 자, 그러면 이 정상 판매의 포기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특별 주문할 때도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그죠? 정상 판매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자, 정상 판매가 100원 곱하기 200개를 포기하니까 수익은 일단 2만 원의 수익이 줄어요. 감소합니다. 그런데 판매를 못하니까 생산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200개의 생산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 원가 한 개당 70원도 감소하죠. 변동 원가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감소하는데 원가도 감소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공원이익이 감소하죠. 얼마만큼? 한 개당 30원만큼의 공원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 6,000원만큼이 감소해요. 그래서 정상 판매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공원이익의 포기다. 얼마? 6,000원만큼의 공원이익 포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사업부 입장에서는 500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판매 200개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봤죠? 6,000원만큼의 공원이익의 포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500개를 제조해서 내부 대체 공급을 할 때 그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최저 가격은 얼마냐? 자, 이건 이제 어떻게 결정해요? 자, 아까 똑같이 이제는 500개에 대한 제조 원가, 변동 원가는 당연히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포기한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회수를 해야 되죠. 자, 공원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공원이익만큼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동 원가는 지금 한 개당 70원 곱하기 500개니까 35,000원만큼을 자, 회수를 해야 되고요. 포기한 공원이익은 아까 6,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최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 자, 35,000원 회수하자. 그리고 포기한 공원이익도 회수하자. 그런데 몇 개다? 300개다. 그래서 나누기 300개. 500개다. 나누기 500개 하면은 자, 이 경우에는 최저 가격은 82원 이렇게 나옵니다. 82원.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체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고 가격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최저 가격은 82원 나왔죠? 최고 가격은 100원. 즉 구매 사업부 입장에서 최고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82원과 100원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원과 100원 사이에서만 결정되면 그러면 자, 구매 사업부든 공급 사업부든 회사 전체든 간에 누구나 다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사업부 입장에서 만약에 최저 가격 82원으로 공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 경우에 자, 내부 대체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자, 내부 대체 하지 않을 때 일단 정상 판매 매출이 7만 원이었죠. 그다음에 변동원가 49,000원. 그래서 공원이익 21,000원. 고정 제조 관점 원가 만원. 11,000원. 요거는 아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내부 대체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 판매는 500개밖에 안 돼요. 그 100원 곱하기 500개에서 5만 원의 정상 매출. 그다음에 최저 가격 82원으로 대체 거래를 하니까 82원 곱하기 나머지 500개 하면 41,000원의 매출이 또 나오죠. 총 91,000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변동원가는 자, 1개당 7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0원 곱하기 1000개죠. 그죠? 그래서 7만 원만큼의 변동원가가 발생해요. 자, 공원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21,000원. 자, 고정 제조 관점 원가 동일하고 영업이익 같죠? 그죠?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 매출이 21,000원 증가하지만 변동원가도 21,000원 증가해서 공원이익에 차이가 없다. 고정 제조 관점 원가도 차이가 없으니까 영업이익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저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 영업이익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 가격 82원보다 만약에 높다고 생각해 보면, 만약 90원 이렇게 높다고 생각해 보면 그 높은 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내부 대체 거래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상으로 해서 자, 대체 거래의 자, 개념 그리고 결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